실버 MP3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상대방의 표정이 굳어지는 순간을 본 적 말입니다. 분명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그 사람의 눈빛이 조금씩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낀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모임에서 어떤 분이 말을 시작하자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신 적은요? 반대로 어떤 분이 말씀을 시작하면 모두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귀를 기울이는 장면도 목격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때로는 처음 만난 사람과도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전하더라도 어떤 분의 말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어떤 분의 말은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60대가 되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는 말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잔소리로 들리는 건 아닐까? 내 경험을 나누고 싶은데 왜 다들 피하려고 하는 걸까? 이런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정말 좋은 의도로 진심을 담아 전하는 말인데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서운하기도 하고 때로는 섭섭하기도 합니다. 더 속상한 건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고 나눠줄 지혜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 그 속에서 배운 교훈들, 이런 것들을 후배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위축되고 말을 아끼게 됩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제는 조용히 있는 게 나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피하는 건 나이 든 사람의 말 그 자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 말입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70대, 80대가 되어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이 귀 기울이는 어른들이 계십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분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자세를 바로 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이분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원래 말을 잘하는 재능을 타고난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더 세련되고 더 품위 있게 말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크게 두 부류의 어른이 계십니다. 첫 번째 부류는 자신의 경험을 앞세워 대화를 시작하는 분들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요즘 젊은이들은 내 생각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같은 말로 대화를 여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의도는 좋습니다. 정말 상대방을 위해 자신이 겪은 시행착오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듣는 사람은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두 번째 부류는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을 시작하는 분들입니다. 요즘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는데 같은 말로 대화를 여는 분들입니다. 똑같은 경험을 나누는데도 이분들의 말은 잔소리가 아니라 이야기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듣고 싶어 합니다. 이 두 부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식의 차이? 경험의 차이? 아닙니다. 바로 말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빛나는 사람들의 비밀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존중받는 어른들에게는 공통적인 말 습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의식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오랜 시간 몸에 밴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습관들은 누구나 배우고 익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말을 바꾸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미 충분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방향을 조정하면 훨씬 더 깊이 있고 품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크게 8가지입니다. 5가지는 이렇게 말하면 좋다는 것이고 3가지는 이런 말은 피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이야기마다 실제 상황, 심리학 연구, 그리고 지혜로운 선현들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평생 이렇게 말해왔는데 이제 와서 바꿀 수 있을까? 나이 들어서 말투를 바꾸는 게 가능하긴 한 걸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에 있습니다. 60대는 충분한 경험도 있고 자신을 돌아볼 여유도 생긴 나이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평생 수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그 속에서 성장해왔습니다. 말하는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것,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방식을 바꾸는 건 자신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쌓아온 지혜를 더 효과적으로, 더 아름답게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좋은 내용을 더 좋은 그릇에 담는 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품위 있게 말하는 5가지 기술을 하나씩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말 습관을 짚어보겠습니다. 각 이야기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상황을 예로 들겠습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마치 이웃과 차 한잔 나누며 이야기를 듣는다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장 품격 있는 어른들의 공통적인 말 습관, 상대를 먼저 인정하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는 습관. 얼마 전 한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0대 초반의 김씨 어르신은 오랫동안 봉제 공장을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그날 경로당에서 젊은 자원봉사자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할머니께서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셨습니다. 이걸 누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눌러요? 봉사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했지만 할머니는 계속 헷갈려 하셨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 계시던 김씨 어르신이 조용히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정말 열심히 배우려고 하시네요. 저도 처음 배울 때 그 부분이 제일 헷갈렸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할머니의 속도에 맞춰 다시 설명해 드리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할머니는 이번에는 금방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씨 어르신께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봉사자는 나중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히 같은 내용을 설명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수천 건의 상담 사례를 분석한 끝에 대화의 첫 마디가 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을 먼저 인정하는 말로 시작하면 듣는 사람의 방어 기제가 낮아지고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로저스의 실험에서 피험자들을 2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당신의 노력이 보입니다 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했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같은 내용을 전달했지만 첫 번째 그룹은 87%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반면 두 번째 그룹은 43%만이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사람의 뇌는 대화를 시작하는 처음 5초 동안 상대방이 나의 편인지 나를 평가하는 사람인지를 무의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인정하는 말로 시작하면 뇌는 상대방을 협력자로 인식합니다. 반대로 바로 지적이나 조언으로 들어가면 뇌는 상대방을 위협으로 느끼고 방어 태세를 갖춥니다. 김씨 어르신이 한 일은 단순합니다. 조언을 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열심히 배우려고 하시네요 라는 말 한마디가 할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나는 잘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나를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졌고 그 다음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품위 있는 말하기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하는 말이 잔소리로 들리는 이유는 내용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대화를 시작하는 방식이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가르치려는 자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먼저 인정하는 말은 이런 것들입니다.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그런 고민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게 보입니다. 이런 말들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노력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먼저 말로 표현해 주는 것뿐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먼저 그 사람의 장점을 보라. 장점을 말하면 그 사람은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한다. 공자가 2500년 전에 한 이 말은 현대 심리학이 증명한 사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인정받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변화할 준비가 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봅니다. 젊은 사람들의 부족한 점이, 잘못된 선택이, 비효율적인 방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먼저 지적하는 순간 우리는 꼰대가 됩니다. 반대로 그들의 노력을 먼저 보고 인정해주는 순간 우리는 존경받는 어른이 됩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 단 한 문장만 바꿔보세요. 너는 왜 그렇게 해? 대신 많이 고민했겠구나라고 말해보세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대신 내 생각을 들어보고 싶구나라고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말에 완전히 다른 무게를 실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는 귀중합니다. 하지만 그 지혜가 전달되려면 상대방의 마음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상대를 먼저 인정하는 그 한 문장입니다. 이장을 단정하지 않고 여지를 남기는 말투. 한 아파트 노인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두 분의 70대 어르신이 손자 교육 문제로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이 씨 할머니의 손자는 중학생인데 요즘 공부에 흥미를 잃고 게임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박 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래. 스마트폰만 쥐어주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야. 당장 빼앗아야 해. 이 씨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했지만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정 씨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을 거들었습니다. 손자분이 게임에 빠진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천천히 들어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어요. 이 씨 할머니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맞아요. 사실 담임 선생님이 아이가 학교에서 좀 위축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그렇게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도 함께 조언을 나눴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엘렌 랭거 교수는 언어의 확실성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랭거 교수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같은 내용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확실히 이렇습니다 라는 단정적인 표현이었고, 두 번째는 이것은 이럴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여지를 남기는 표현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정적인 표현을 들은 그룹은 66%가 반발심을 느꼈고 제안을 받아들인 비율은 34%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여지를 남긴 표현을 들은 그룹은 82%가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인간의 뇌는 선택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단정적인 말은 상대방에게 당신은 선택권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반면 여지를 남기는 말은 당신이 판단하고 선택하세요라는 존중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박 씨 할머니와 정 씨 할아버지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박 씨 할머니는 요즘 애들은 다 그래. 당장 빼앗아야 해라고 단정했습니다. 이 말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정답만 있고 다른 선택은 틀렸다는 뉘앙스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은 방어적이 됩니다. 내 상황은 다를 수 있는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반면 정 씨 할아버지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방법일 수 있겠어요 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 말에는 다른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선택할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 씨 할아버지도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유일한 정답으로 제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는 제안의 형태로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의 형태로 전달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압니다.
어떤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어떤 선택이 후회를 남기는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순간 우리의 지혜는 고집으로 들립니다. 반대로 여지를 남기면 같은 내용이 지혜로 받아들여집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겸손을 뜻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세상의 모든 일에는 여러 가능성이 있고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학생들에게 답을 가르치지 않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이렇다가 아니라 이것은 이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동양의 노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자신의 알매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단정하지 않고 항상 다른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우리는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세상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다른 상황에서는 틀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말끝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이건 이렇게 해야 해 대신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건 안 돼 대신 그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래야지 대신 보통은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말에 부드러움을 더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강요하지 않는 조언이 오히려 더 깊이 마음에 닿기 때문입니다. 3장 경험을 가르침이 아닌 이야기로 전하는 방식. 한 경로당에서 새로 들어온 60대 후반의 최 씨가 자영업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한 어르신이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자영업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나도 30년 전에 음식점 했다가 망했어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무슨 자영업이에요? 차라리 그냥 편하게 사세요. 최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같은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이 최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강 씨 할아버지였습니다. 요즘 자영업 준비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분야를 생각하고 계세요? 최 씨가 작은 카페를 생각 중이라고 하자 강 씨 할아버지는 편안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한 40년 전에 작은 가게를 운영한 적이 있어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는데 그때 옆 가게 사장님이 해주신 조언이 지금도 기억나요. 장사는 결국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위치도 중요하고 메뉴도 중요하지만 손님과 어떻게 관계를 만드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매일 손님들 얼굴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어요. 최 씨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럼 그 가게는 잘 됐어요? 강 씨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3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거의 적자였죠. 그런데 4년째부터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안정적이었어요. 물론 카페는 또 다를 수 있지만 혹시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요. 스탠퍼드 대학의 제니퍼 아커 교수는 이야기의 힘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아커 교수는 같은 정보를 두 가지 방식으로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과 데이터 중심의 조언이었고 두 번째는 개인의 경험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의 70%는 3년 안에 실패합니다라는 데이터 vs 저는 창업 초기 3년 동안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라는 이야기 방식이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데이터 중심의 조언은 15%만 기억했지만 이야기 형식은 무려 63%가 기억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이야기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교훈을 찾아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뇌는 수십만 년 동안 이야기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학습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모닥불 앞에서 들려주는 이야기,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이런 것들이 우리 조상들의 생존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뇌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동으로 집중하고 감정적으로 연결됩니다.
첫 번째 어르신과 강씨 할아버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어르신은 자신의 경험을 교훈으로 전달했습니다. 자영업은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먼저 말하고 자신의 실패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듣는 사람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나는 실패했으니 너도 하면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강씨 할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로 전달했습니다. 좋았던 일도 힘들었던 일도 있는 그대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카페는 또 다를 수 있지만이라는 말로 최 씨가 스스로 판단할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하는 말이 꼰대 같다는 소리를 듣는 이유는 경험을 지시로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봤으니까 아는데 이건 이래야 해. 하지만 같은 경험을 이야기로 전달하면 듣는 사람은 그 안에서 스스로 의미를 찾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찾은 의미는 누가 강요한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기억됩니다. 이야기로 전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대신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된다 대신 그때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론 당신의 상황은 다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이야기는 논리보다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플라톤의 대화편을 보면 소크라테스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동굴의 비유, 반지의 비유, 전차의 비유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말하는 것보다 이야기 안에서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것이 더 깊은 배움이라는 것을요. 동양의 선불교에도 화두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답을 주지 않고 이야기나 질문을 던집니다. 소리 없는 박수 소리를 들어보라처럼요. 이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스스로 깨닫는 것이 진정한 알리입니다. 우리는 평생 쌓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나누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교훈으로 전달하면 젊은이들은 귀를 닫습니다. 반대로 나는 이랬다는 이야기로 전달하면 그들은 귀를 열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습니다. 다음번에 누군가에게 조언하고 싶을 때 한 번만 멈춰보세요. 이렇게 해야 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그것을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로 바꿔보세요. 그건 안 되라는 말 대신 그때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라고 말해보세요. 당신의 경험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그 가치는 훨씬 더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야기는 강요하지 않지만 더 깊이 마음에 남습니다. 사장 감정 대신 상황을 말로 설명하는 기술. 한 공원에서 매일 아침 산책을 하는 7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평소보다 20분 늦게 나왔습니다. 아내는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이래요. 약속 시간을 지킨 적이 없잖아요. 나한테는 관심도 없는 거지. 남편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침부터 왜 그래? 조금 늦었다고 그렇게까지 해야 해? 두 사람은 그날 산책 내내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며칠 후 다른 부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남편이 늦었습니다. 아내는 벤치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20분 정도 늦으셨네요. 저는 여기서 기다리면서 조금 불안했어요. 혹시 어디 다치신 건 아닐까 걱정도 됐고요. 무슨 일 있었어요? 남편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미안해요. 아침에 옆집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119 부르느라 늦었어요. 연락할 생각을 못했네요. 아내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마셜 로젠버그 박사가 개발한 비폭력 대화 NVC 이론이 있습니다. 로젠버그 박사는 전 세계 수천 명의 부부, 가족, 직장인을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는 갈등의 80% 이상이 감정을 앞세운 표현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이래?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 같은 말들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은 방어적이 되어
갈등이 증폭됩니다. 반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은 갈등을 줄였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20분 늦었어요처럼 관찰한 사실을 말하고 나는 걱정이 됐어요처럼 자신의 감정을 메시지로 전달하면 상대방은 방어하지 않고 상황을 이해하려 합니다. 로젠버그 박사의 실험에서 감정적 표현을 쓴 부부는 대화 후 78%가 더 화가 났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상황 중심 표현을 쓴 부부는 82%가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두 아내의 말은 표면적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아내는 감정을 앞세웠습니다. 당신은 맨날 이래, 관심도 없는 거지라는 말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남편은 자신을 변호하고 싶어집니다. 나도 사정이 있었다고, 왜 나만 탓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화는 싸움으로 변합니다. 두 번째 아내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말했습니다. 20분 늦으셨네요는 사실입니다. 비난이 아닙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걱정됐어요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느낌을 나눴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방어하지 않고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더 많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외로움도, 서운함도, 불안함도 더 자주 느낍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면 관계는 상처를 입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 사이에서는 당신은 맨날 이래, 넌 항상 그래 같은 말이 쉽게 나옵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함부로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상처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을 때 더 깊이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다. 남편이 늦은 것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아내는 그것을 남편이 나를 무시한다로 해석했고 두 번째 아내는 무슨 일이 있었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같은 사건, 다른 해석, 완전히 다른 결과. 에픽테토스가 강조한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우리의 해석과 반응뿐이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표현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말로 설명하는 기술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데 차분하게 나는 서운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이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감정을 쏟아내는 것보다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다음에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한 번만 시도해 보세요. 당신은 왜 맨날 이래 대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나는 불안해져라고 말해 보세요. 넌 나한테 관심 없지? 대신 오늘 나는 조금 외로웠어라고 표현해 보세요.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화가 나고 서운하고 속상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관계를 지키거나 망가뜨립니다. 상황을 말하고 내 감정을 나누는 것.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모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5장 대화의 끝을 따뜻하게 남기는 말 습관. 한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이 끝나고 60대 후반의 여성들이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수업을 함께 듣던 한 분이 다른 분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거예요? 상대방이 아마도요라고 애매하게 대답하자 그분은 아, 그래요라고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짧고 건조한 인사였습니다. 질문을 받았던 분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 말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날, 다른 두 분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분이 다음 주에는 바빠서 못 올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시구나. 바쁜 일정이시네요. 다음 주에 또 뵈어요. 건강하게 계세요. 그 말을 들은 분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를 배려해 주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첫 번째 두 사람은 복지관에서 다시 만났지만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반면 두 번째 두 사람은 다음에 만났을 때
더욱 친해져 있었습니다. 심리학 노벨상 수상자인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피크 앤드 룰을 발견했습니다.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경험 전체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강렬했던 순간 피크와 마지막 순간 엔드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두 순간이 전체 경험에 대한 평가를 결정합니다. 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두 가지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첫 번째는 60초 동안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60초 동안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추가로 30초 동안 약간 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는 것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두 번째가 더 불편한 경험입니다. 90초 vs 60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참가자들은 두 번째 경험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조금 더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카너먼은 이것을 수백 번 반복 실험했고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인간의 기억은 전체가 아니라 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대화를 "아, 그래요로 끝냈습니다. 특별히 나쁜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조합니다. 상대방은 대화가 갑자기 끊긴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나?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두 번째 사람은 대화를 "건강하게 계세요로 끝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전체 대화의 느낌을 바꿨습니다. 상대방은 나를 신경 써주는구나, 따뜻한 사람이구나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다음 만남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는 대화의 내용에만 집중합니다.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내용이 아니라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대화의 마지막 순간에 결정됩니다. 대화를 따뜻하게 끝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지막에 상대방을 향한 배려나 응원의 말을 한 문장 더하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눠요.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이런 말들은 짧지만 강력합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별할 때 한마디가 만날 때 100마디보다 중하다. 맹자는 사람들이 만남의 시작보다 이별의 순간을 더 오래 기억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좋은 인상으로 시작했어도 헤어질 때 차갑게 돌아서면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나빠집니다. 반대로 시작은 어색했어도 따뜻하게 이별하면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서양의 속담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을 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느끼게 한 감정은 절대 잊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자식들, 손주들, 친구들, 이웃들. 매번의 만남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대화의 끝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마지막 말이 따뜻하면 그 사람은 당신을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대화를 끝낼 때 한 문장만 더 해보세요. 그럼 이만, 나중에 봐 대신 오늘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잘 가 대신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건강하게 계세요. 그러시구나. 우리도 처음엔 다 서툴렀어요 라고 말하며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날부터 그 남성은 노인정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예일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 존 바그의 자동적 평가 연구가 있습니다. 바그 교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최초 3초 안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형성된 첫인상은 바꾸기 매우 어렵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앵커링 효과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정보가 다처럼 작용해서 이후 정보를 왜곡시킵니다. 실험에서 한 그룹에게는 이 사람은 똑똑하지만 냉정합니다라고 소개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이 사람은 냉정하지만 똑똑합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순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더 중요한 발견은 평가하는 말로 시작하면 듣는 사람이 방어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딱 봐도 너는 이럴 것 같다는 말을 들으면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 사람은 나를 판단하는구나라고 느끼고 경계심을 갖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의 말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딱 봐도 화투는 모를 것 같은데라는 말은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사람을 빨리 판단하게 됩니다. 오랜 경험 때문에 상대방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 밖으로 내뱉습니다. 딱 봐도 너는 나를 일반화하지 마, 나를 범주로 묶지 마라고 생각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고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칸트의 이 말은 도덕의 기본 원칙입니다.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의 범주나 유형으로 분류한다는 뜻입니다. 즉, 수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반면 사람을 궁금해하고 알고자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고유한 존재로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공자는 군자는 사람을 화합시키되 같게 만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의 틀에 맞추려 하지 않고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패턴이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개 이렇더라, 저런 사람은 보통 저렇더라. 하지만 그 패턴을 바로 말로 표현하는 순간 우리는 고집센 노인이 됩니다. 반대로 그 패턴을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상대방을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순간 우리는 지혜로운 어른이 됩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한 번만 멈춰보세요. 딱 봐도 너는 같은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 그것을 삼키세요. 대신 처음 뵙겠습니다로 시작하세요. 당신은 이럴 것 같다 대신 당신에 대해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질문하세요. 첫인상은 한 번밖에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소중한 기회를 평가하는 말로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호기심과 존중으로 시작하세요. 그것이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7장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첫 문장 경험을 앞세워 말문을 막는 표현. 한 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강좌가 열렸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분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요즘 무릎이 자주 아픈데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옆에 앉아있던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이 강사보다 먼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무릎 통증을 겪어봤는데 말이야. 운동 같은 거 소용없어. 그냥 병원 가서 주사 맞는 게 제일이야. 질문했던 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사는 어색하게 웃으며 네, 물론 병원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라고 말을 이었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졌습니다. 그 후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강의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혈압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어르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혈압으로 고생한 적이 있는데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강사님 말씀을 들어보시죠. 그러고는 강사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강사가 설명을 시작했고 여러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나눴습니다. 그날 강의는 활발한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에서 대화 차단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연구팀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같은 대화 상황을 주고 어떤 말이 대화를 차단하는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내가 5년 동안 경험해봤는 대로 시작하는 말이 대화를 가장 강력하게 차단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의 뇌는 자동으로 내 경험은 무시당했다. 내 질문은 가치가 없구나라고 해석합니다. 실험 참가자의 89%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나이 차이가 클수록 이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60대 이상이 젊은 세대에게 이런 말을 하면 젊은 세대의 92%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자는 식의 표현은 대화를 촉진시켰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의 78%가 계속 대화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두 어르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어르신은 자신의 경험을 정답으로 제시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겪어봤는데 라는 말은 나는 전문가다. 내 말이 맞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운동 같은 거 소용없어라는 단정은 다른 가능성을 모두 차단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질문한 사람은 내 질문이 바보 같은 질문이었구나. 더 이상 물어볼 게 없구나라고 느낍니다. 두 번째 어르신은
자신의 경험을 참고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저도 고생한 적이 있는데라는 말은 공감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라는 말로 자신의 경험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강사님 말씀을 들어보시죠라며 다른 의견에 자리를 내줍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겪는 대부분의 문제를 우리는 이미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언가를 물을 때 내가 답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답을 빨리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상대방의 말을 끊고 자신의 경험을 앞세웁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움이 아니라 방해가 됩니다. 상대방은 답을 듣기 전에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고민을 충분히 표현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 없이 바로 내가 5년 경험했는데로 들어가면 상대방은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오래 살았다고 해서 내가 더 현명한 것은 아니다. 다만 내가 더 많은 실수를 해봤을 뿐이다. 소크라테스가 강조한 것은 겸손입니다. 경험이 많다는 것은 분명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정답은 아닙니다. 시대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상황도 다릅니다. 30년 전에 옳았던 것이 지금은 틀릴 수 있고 나에게 맞았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에게 바다를 말해봤자 소용없다. 여름 벌레에게 얼음을 말해봤자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은 흔히 무지한 사람을 가르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각자의 경험은 제한적이다는 것입니다. 우물 안 개구리도 우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우리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하지만 제한적입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질문할 때 조금만 참아보세요. 내가 5년 동안 해봤는데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 한 박자 쉬세요. 대신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군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해보세요. 당신의 경험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독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의 경험,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질문한 사람의 생각에도 자리를 내주세요. 그렇게 할 때 당신의 경험은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8장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천문장 대화를 닫아버리는 화법. 단정적인 말. 한 아파트 경로당에서 60대 후반 여성분들이 모여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요즘 제 딸이 이직을 고민하고 있대요. 월급은 좀 적어도 워라밸이 좋은 회사로 가고 싶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어르신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연히 안 되죠. 요즘 같은 세상에 안정적인 월급이 제일 중요한데 무슨 워라밸이에요? 딸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 질문했던 분은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분들도 더 이상 의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고 주제는 다른 것으로 넘어갔습니다. 일주일 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이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대학원을 가고 싶다는데 지금 나이에 대학원이 맞을까요? 이번에는 다른 어르신이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건 여러 면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아드님이 왜 대학원에 가고 싶어 하는지 들어보셨어요? 질문한 분이 말했습니다.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싶대요. 지금 일도 좋아하지만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다고요. 다른 분들이 하나둘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평생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래요. 본인이 원하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화는 20분 넘게 이어졌고 여러 관점에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MIT 미디어랩의 사회심리학자들은 대화의 개방성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수백 건의 대화를 녹음하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당연히, 절대, 무조건 같은 단정적 단어로 시작하는 말이 대화를 평균 73% 짧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면 글쎄요, 여러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상황에 따라 같은 개방적 표현으로 시작하면 대화가 평균 2.3배 길어지고 참여자 수도 늘어났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단정적 말은
정답이 이미 나왔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듣는 사람들은 더 이상 토론할 필요가 없구나, 내 의견은 필요 없구나라고 느낍니다. 반면 개방적 표현은 여러 의견을 듣고 싶다, 함께 생각해보자는 신호를 보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단정적으로 말한 사람 자신도 대화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험 후 인터뷰에서 단정적으로 말한 사람의 68%가 다른 사람들이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말할 기회를 잃었을 뿐인데 본인은 거부당했다고 느낀 것입니다. 두 상황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 어르신은 당연히 안 되죠라고 단정했습니다. 이 말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습니다. 월급이 적어도 워라밸을 택하는 것은 당연히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다른 사람들은 의견을 말할 용기를 잃습니다. 내가 다른 생각을 말하면 틀렸다고 하겠지, 저분과 논쟁하고 싶지 않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어르신은 여러 면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아요 라고 개방적으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더했습니다. 왜 대학원에 가고 싶어 하는지 들어보셨어요? 이것은 더 많은 정보를 구하는 태도입니다. 정답을 내리기보다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자세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세상을 단순하게 봅니다. 옳고 그름이 명확해 보입니다.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절대 안 되지.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같은 선택도 어떤 사람에게는 좋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자신감의 표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고의 경직성을 드러냅니다.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고 다른 의견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대화를 죽입니다. 그리고 관계도 죽입니다. 버트런드 러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신은 무지의 산물이다.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확신하지 않는다. 러셀이 평생 철학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은 세상에 확실한 것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과학도, 도덕도, 정치도 모두 불확실성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당연히 절대라는 말을 조심합니다. 대신 아마도 여러 면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라는 말을 더 자주 씁니다. 공자도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알리다. 진정으로 많이 아는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것도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겸손합니다. 반면 조금 아는 사람이 모든 것을 아는 척합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것을,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알을 단정적인 말로 가리지 마세요. 다음에 누군가의 고민을 들을 때 잠시 멈춰보세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라는 말이 나오려 할 때 한 박자 쉬세요. 대신 여러 면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절대 안 되라는 말 대신 그 방법도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라고 말해보세요. 대화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생각이 모일 때 더 좋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 다른 사람들의 지혜도 모이고 그 자리는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8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5가지 품이 있는 말하기 기술을 살펴봤습니다. 상대를 먼저 인정하는 말로 시작하기, 단정하지 않고 여지를 남기기, 경험을 이야기로 전하기, 감정 대신 상황을 설명하기, 그리고 대화의 끝을 따뜻하게 남기기. 이 5가지는 우리의 말에 품위를 더하고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습관들입니다. 그 다음 3가지 피해야 할 말 습관을 짚어봤습니다. 상대를 평가하는 말로 시작하지 않기, 경험을 앞세워 말문을 막지 않기, 단정적인 말로 대화를 닫지 않기. 이 3가지는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을 수 있는 습관들이지만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말은 나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품위를 드러낸다는 핵심 메시지 강조. 나이가 들면
우리는 자동으로 존경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나이 그 자체는 존경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말과 행동이 더 중요해집니다. 말은 그 사람의 나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그 사람의 품위를 드러냅니다. 같은 70대라도 어떤 분은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라고 말하고 어떤 분은 요즘 젊은 친구들은 힘든 시대를 살고 있구나라고 말합니다. 두 분 다 같은 상황을 보지만 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품위 있는 말은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평가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인정하고 배려하고 여지를 남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세를 바로 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반대로 품위 없는 말은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너는 이래,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내가 5년 해봤는데 같은 말들은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무시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피하거나 표면적으로만 대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배운 것들, 깨달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지혜를 품위 있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내용이 아니라 방식을,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를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부터 완벽하게 말해야지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변화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 딱 하나만 시도해 보세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첫 마디를 바꿔보세요. 너는 왜 그래? 대신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보세요. 조언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해야 해 대신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라고 말해보세요. 대화를 끝낼 때 그럼 이만 대신 오늘 좋은 시간이었어. 건강하게 지내라고 말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만, 단 한 번의 대화에서만 의식적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하세요. 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대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껴보세요. 그 다음 날도 한 번만 더 시도해보세요. 다른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일주일 동안 매일 한 번씩만 의식적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한 달 후에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실천의 반복입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해보세요. 60년, 70년을 살아온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겪어온 일들, 이겨낸 어려움들, 쌓아온 관계들이 모두 당신의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더 빛나게 만드는 것은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더 품위 있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보여줍니다.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말하느냐가 앞으로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를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고집이 세진다고, 변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평생 변화해왔습니다.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사람으로, 더 품위 있는 어른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은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하려는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저 흘려듣고 넘어갈 이야기를 당신은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 자체가 당신의 품위를 보여줍니다. 이제 나가서 실천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세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느껴보세요. 상대방의 표정이 밝아지는 순간, 대화가 깊어지는 순간, 관계가 따뜻해지는 순간을.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꿉니다. 당신의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당신이 품위 있게 말하는 순간, 당신은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이 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나이는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오늘 더 품위 있는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당신을, 그리고 당신 주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누구에게나 품격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영상을 전해드리겠습니다.